여러분, 잠시만 시간을 내주세요. 이 영상은 절대로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제 진료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갑자기 82세 할머니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눈을 떴을 때는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어머니예요. 라고 말을 걸어도 당신은 누구세요? 왜 저를 엄마라고 부르세요? 라고 불안하게 되묻는 할머니의 모습은 정말 가슴 아픈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매우 건강해서 손주의 숙제를 봐주고 정성껏 요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변해버리다니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방금 놓아둔 열쇠가 어디에 있었지? 이 사람 누구였더라?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치매의 초기 세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강연 때문에 손주가 할머니 옆에는 가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며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이 더욱 마음과 몸을 갉아먹고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오늘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은 분명 그런 미래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30년 이상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해온 내과 의사 사토 케이이치라고 합니다. 이 긴 임상 경험 속에서 치매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누구든지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들 뿐입니다. 물론 달걀이나 견과류, 비타민이 좋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6가지 습관은 그것들의 100배, 아니 1000배나 강력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으며 마치 기적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중증 치매였던 여성이 지금은 손주와 여행을 가고 요리도 즐기며 마치 다른 사람처럼 건강을 되찾은 예도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도, 아이들이 좀처럼 찾아오지 않아도, 친구가 없어도 오늘부터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근에 사람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TV만 보고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 날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꼭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앞으로의 여러분의 기억,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중간에 광고가 나오거나 전화가 울려도 영상을 멈추지 마세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30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크게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꼭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되기를 바라며 건강하고 웃음 가득한 100세를 맞이하기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자,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치매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지난주에 저를 찾아온 75세 남성 타지마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5년 전부터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말하며 여러 병원을 다녔습니다. 어느 병원에서나 나이 탓이겠죠, 초기 치매겠죠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하는 방식이나 표정, 그리고 입안의 상태에 주목했습니다. 잇몸이 붉게 부어 있었고 약간의 고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치과 치료를 우선하도록 권하고 구강 환경 개선을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과 반년 만에 그의 기억력이 확실히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확실한 의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입안의 나쁜 균이 혈액을 통해 뇌에 도달하면 뇌 기능을 직접 공격하여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치주염을 일으키는 균은 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치매로 사망한 사람들의 뇌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무려 80%의 사람들의 뇌에서 치주염균이 발견되었습니다. 균은 살아있는 채로 뇌 속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그 강연 때문에 손주들이 할아버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인에게는 무엇보다 괴롭고 그리고 고독해져서 더욱 치매를 진행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과 입 헹굼의 중요성입니다. 하루에 컵 8잔 정도의 물을 마시고 식후에는 반드시 입을 헹궈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치매에 걸릴 확률이 약 30%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식후에 미지근한 물로 30초 동안 천천히 입을 헹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루 3번, 그리고 그때 혀도 함께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주세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입으로 숨 쉬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코막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으로 숨 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이 원인이 되어 입안이 건조해지고 균이 번식하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특히 잠잘 때 입이 벌어지는 분들은 꼭 가습기를 사용하여 습도를 유지하고 코로 숨 쉬는 환경을 조성해주세요. 그리고 3번째, 식사 시 너무 맵거나 짠 음식을 피하는 것, 혀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인해 구강 내 균형이 깨지고 결과적으로 나쁜 균이 활성화됩니다. 밥을 먹고 바로 눕지 말고 잠시 몸을 세워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입안을 깨끗하게 하면 마음도 깨끗해져요. 그러면 손주들도 자연스럽게 다가와 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입안을 깨끗하게 해도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다면 그것 또한 치매의 위험을 높입니다. 고독은 사실 뇌의 가장 큰 독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나날을 보내고 있지 않나요? 아이들은 일이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만날 수 있으면 다행이야. 이웃과의 교류도 줄어들어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 날이 많아. TV를 멍하니 보다가 하루가 끝나버려. 그런 목소리를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지난달에 만난 83세의 김우라 씨도 처음에는 혼자서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잃고 나서 점차 말이 줄어들고 기억의 모호함이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 첫 손주가 태어나면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주 손주를 돌보고 매일 영상통화로 자장가를 불러주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기억력도 분명히 회복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과 대화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발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산소가 뇌에 많이 공급되고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며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이것은 약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독일의 연구에서는 75세 이상의 합창단원을 10년간 조사한 결과 일반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무려 70%나 낮았다고 합니다.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노인들이 건강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웃이나 슈퍼마켓 계산원, 경비원도 좋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그런 사소한 인사나 말을 거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깨우고 뇌에 자극을 줍니다. 다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목욕할 때, 요리할 때, 산책할 때도 괜찮습니다. 학창 시절에 들었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노래나 동요도 좋습니다. 위를 보고 걷자, 푸른 산맥, 공장의 달, 가사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뇌에 좋은 운동이 됩니다. 3번째는 취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일기를 쓰거나 하이쿠를 읽거나 바둑이나 장기를 즐기거나 화투를 치거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혼자 하는 취미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강좌나 동아리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손주가 있다면 꼭 시간을 함께 보내세요. 떨어져 살고 있더라도 영상 통화가 있습니다. 손주와 교감하는 시간은 어떤 약보다 효과적인 치매 예방이 됩니다. 그 아이들의 밝은 에너지가 우리의 마음을 젊어지게 해줍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독은 병입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연결은 최고의 약입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와서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뇌는 몇 살이 되어도 성장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느끼고 경험함으로써 뇌는 자극을 받고 생생하게 계속 작동합니다.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노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과 교류하고 아무리 활발하게 움직여도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된다면 그 노력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뇌의 진정한 청소는 수면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밤에 푹 주무시고 계신가요? 잠이 얕아서 여러 번 깨거나 화장실에 갈 때마다 잠이 오지 않거나 아침이 되어도 푹 잔 것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타지마 씨도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저는 잠이 얕아서 옆집 고양이 울음소리에도 깨곤 합니다. 그런 그가 수면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본 결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년 전에는 그렇게 건망증이 심했는데 지금은 예전처럼 대화도 원활해지고 표정도 온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타지마 씨가 실천한 푹 자기 위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방을 완전히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LED 불빛이나 시계 불빛도 수면의 질을 방해합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하거나 안대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취침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푸르스름한 빛이 뇌를 각성시키기 때문입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을 라디오로 듣거나 편안한 책을 읽으세요. 그리고 방 온도를 18에서 20도,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침실이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에 들 수 없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여 숨쉬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면제를 쉽게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면제는 일시적으로 잠을 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잠을 방해하고 뇌의 청소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낮에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30분 정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밤에 푹 잘 수 있는 몸이 됩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움직이는 것이 건강한 수면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의외로 간과하기 쉽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 건강입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약 90%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하여 깊은 수면을 돕습니다. 즉,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마음도 잠도 흐트러진다는 것입니다. 장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발효식품과 식이섬유를 의식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치, 나토, 된장, 요구르트와 같은 발효식품과 채소, 해조류, 버섯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또한 저녁 식사는 가급적 잠들기 3시간 전까지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깊이 잠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화를 위해 내장이 계속 작동하여 뇌의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타지마 씨는 매일 식단을 재검토하는 노력도 했습니다. 아침에는 찐 고구마에 따뜻한 된장국과 두부, 계란을 곁들이고 점심에는 현미밥에 구운 생선과 채소 반찬 위주로 저녁에는 닭가슴살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과 견과류를 조금만 곁들였습니다. 간단하고 부담이 적지만 영양가가 높은 식단이었습니다.
특히 효과적이었던 것은 블루베리, 올리브 오일, 카레가루, 강황, 야생 산딸기라는 세 가지 신비한 재료였습니다. 블루베리의 푸른 성분은 뇌혈관을 보호하고 기억력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매일 한 줌을 요구르트에 넣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항산화 작용이 있는 좋은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어 뇌의 염증을 억제합니다. 드레싱 대신 사용하거나 볶음 요리에 조금만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카레 가루의 강황, 터메릭, 뇌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인도에서는 치매 발병률이 극히 낮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주의, 3회 카레를 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시판류도 괜찮지만 가급적 첨가물이 적은 것을 선택하고 향신료로 강황을 추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고기나 생선, 계란과 같은 단백질도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고기는 좀 하고 꺼리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뇌도 근육도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몸의 기능이나 체력이 떨어졌을 때는 양질의 단백질이 회복의 열쇠가 됩니다. 닭고기나 생선, 콩 제품, 그리고 계란 모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무래도 매일 식사로 영양 불균형이 심한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비타민 B12나 D, 오메가3 등을 포함한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섭취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쁜 것을 피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설탕, 트랜스 지방, 과도한 염분, 그리고 라면이나 스낵과자, 탄산음료와 같은 가공식품, 이 모든 것은 뇌의 노화를 촉진하는 독입니다. 3년 전까지 건망증이 심했던 85세 여성 야마구치 씨도 식생활 개선으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채소만 먹고 동물성 단백질은 전혀 섭취하지 않았는데 조언에 따라 계란이나 생선, 견과류를 섭취한 결과 반년 만에 기억력이 크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는 손주의 숙제를 도와줄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더라도 몸에 심각한 질병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특히 췌장암은 발견이 늦어지기 쉽고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질병의 까다로운 점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방치하다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 이런 일은 없었나요? 왠지 식욕이 없고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줄고 등에 둔한 통증이 계속되고 쉽게 피로하고 기운이 없는 증상, 어쩌면 췌장으로부터의 위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있었던 한 남성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8세의 하세가와 씨는 3개월 전부터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먹는 양이 줄고 아침에 거울을 봤을 때 눈의 흰자위가 희미하게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즉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췌장에 작은 혹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이었기 때문에 수술로 무사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발견이 반년만 늦었더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처럼 췌장암은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이상이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증상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등 통증. 이것은 위장 문제나 허리 통증으로 오인되기 쉽지만 췌장이 등과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암이 진행되면 통증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다음으로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 설사, 아니 변이 기름지고 강한 냄새가 나는 것. 이것은 췌장 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지방 소화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한 갑자기 당뇨병이 생겼거나 혈당치가 불안정해졌을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이기도 하므로 암으로 인해 그 기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체중 감소, 특히 한 달에 2-3kg 이상 자연적으로 줄었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게다가 스트레스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결과 췌장에 염증이 생겨 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췌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담배를 끊는 것. 흡연자는 췌장암 위험이 약 3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술을 줄이는 것. 매일 음주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주 2, 3회, 소주라면 반병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 췌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혈당 조절에 신경 쓰세요. 현미나 잡곡밥 등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거르지 않는 것. 초음파 검사나 혈액 검사, 시군구 검진 제도 등도 활용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하세가와 시도 조기에 이상을 감지하고 검사를 받은 덕분에 지금은 완전히 건강해져서 손자와 여행 가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미소 지으며 이야기합니다. 검사는 무섭다. 모르는 것이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모르는 사이에 병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빨리 알면 빨리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에 신경 써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준비도 중요한 인생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장례식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장례식이라니, 그런 무서운 것은 상상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죽음을 의식하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생전장이라고 불리는 형태가 조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소중한 사람들과 진심을 나누며 감사와 사과를 전하는 것입니다. 눈물뿐만 아니라 미소와 따뜻함으로 가득 찬 시간으로서 인생의 한 단락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많은 분들의 마지막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온하게 떠난 분과 후회와 고통 속에서 이별을 맞이한 분, 그 인생의 생리 유무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89세로 돌아가신 나카무라 하루씨.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요. 저는 행복했어요. 라고 조용히 말하고 떠나셨습니다. 그 마지막 말은 이랬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제대로 사랑했고 제대로 전했으니까요. 반면에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아직 못다 한 일이 있어. 더 사과했어야 했는데 왜 자신만이 마지막까지 미련을 품고 고통스러워했을까요? 이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감사와 애정,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마주함, 그것들을 정성껏 다시 연결함으로써 우리는 마지막 날을 평온하게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서양 문화에서는 죽음을 인생의 졸업식으로 받아들이는 풍토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인생을 기리고 음악과 꽃에 둘러싸여 배웅합니다. 눈물보다는 고마워, 그리고 수고했어 라는 말이 오가는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찬 시간.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 슬퍼해야 할 것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죽음을 피하기만 하면 남은 시간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소리로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마지막 날을 형성한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오늘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스티브 잡스 씨가 말했던 말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나는 정말로 하고 싶을까? 그 질문을 매일 아침 자신에게 던지는 것만으로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고집, 미루었던 생각, 그런 것들에 눈이 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정말 좋았어.
미안해. 그때는 그런 말은 생각했을 때 전하지 않으면 언젠가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보물이라고 말해주세요. 손주에게 할머니는 너를 만나서 행복하다고 웃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분노, 누군가에 대한 화, 자기 자신에 대한 엄격함, 그것들을 조용히 놓아줍시다.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됩니다. 이제 됐어. 수고했어.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그렇게 자신을 위로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동네 공원을 청소해본다. 혼자 사는 분에게 말을 걸어본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인생 경험을 이야기해준다. 그런 사소한 행동이야말로 인생에 깊은 의미를 부여해줍니다. 2년 전 말기 암 선고를 받은 78세의 다카야마 씨라는 남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에 걸리고 나서 오히려 매일이 감사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동네 아이들에게 공작을 가르쳐주고 혼자 사는 노인에게 반찬을 가져다주고 별것 아닌 날들이 마치 선물 같아서 그는 병에 걸리고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미소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좋은 인생이었다 라고 말하며 평온하게 떠났습니다. 결국 무엇이 중요할까요? 돈도 명예도 완벽한 건강도 아닌 사람과의 연결,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 이 세상에 누군가를 위해 존재했다는 실감이야말로 가장 깊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인연입니다. 치매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했듯이 매일의 작은 마음가짐, 습관의 축적을 통해 확실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 사람과 사랑, 대화를 나누는 것, 푹 자는 것, 좋은 것을 먹고 나쁜 것을 피하는 것, 그리고 몸과 마음의 이상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앞으로의 인생이 놀랍도록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떠날 것인가 하는 인생의 집대성입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감사와 미소 속에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을 정성껏 살아가는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디 이야기를 당신 혼자 간직하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나눠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로 전함으로써 분명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과 부드러운 변화가 싹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100세가 되어서도, 아니 그 이상이 되어서도 건강하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미래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 한 걸음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6가지 포인트를 간단히 되짚어봅시다. 구강관리,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치주염균으로부터 뇌를 보호한다. 사람과의 연결, 대화와 교류로 뇌를 활기차게 한다. 깊은 수면, 질 좋은 수면으로 뇌의 노폐물을 청소한다. 식생활 개선, 블루베리, 올리브 오일, 카레, 그리고 단백질, 암의 조기 발견, 작은 이상도 알아차리는 것, 인생 마무리 준비, 감사, 사랑, 그리고 의미 있는 날들 소중히 하세요. 이 중 하나라도 당신의 마음에 남아있다면 기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적용해보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날들로 가는 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건강하고 마음도 평온하며 사랑이 가득한 100세를 맞이하시기를.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당신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 갑시다.
정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